처음에 입사는 제가 영업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배치가 교육팀으로 됐어요. 그러면 약간 그건 타이죠. 네. 타이네. 네, 타인데 좋았다. 이게 어울리는 애구나라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첫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뷰티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네,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BM. 회사 생활하면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절반의 기쁨이었는데 거의 이제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퇴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 그게 그러니까 도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이게 5년, 4년 차, 5년 차여도 거의 ABC 다시 배우는 신입사원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노력으로 커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밤 11시까지 일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현정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수님이랑 15년도에 연을 맺고 취업을 바로 성공한 엘렌 팍이라고 합니다. 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색하네? 지금 몇 년 차시죠? 저 횟수로는 10년 차고 와. 아직 만으로 꽉 채우지 못했고 내년에 꽉 찬 10년이 돼요. 와, 저랑 같이 10년을 네. 10년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 소름 돋네요. 네.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네. 현정님 10년 됐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됐다. 현정님 오래됐죠. 나이를 진짜 많이 네. 드셨네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화장품 업계를 취업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계기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어문계학과 졸업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절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직무가 한정적이었어요. 내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문과는 그냥 영업관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경영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시절 때는 경영학과만 또 뭐 경영팀인가 뭐 그런 데 갈 수 있었고 어문 계열이 약간 솔직히 하이라키로 따지면 제일 좀 치준 시장에서는 밑에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업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뭐 뷰티 회사가 가고 싶었다기보다 직무 그리고 B2C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유통업계를 엄청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회사도 근데 어쨌든 이 아모레에도 영업 직무가 떠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그냥 붙은 케이스. 그렇죠. 네. 높은 수준의 기업을 당시부터 네. 좀 노리셨던 건지 네. 아니면은 하다 보니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온 건지 궁금합니다. 옴수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아마 옴수님한테 갔던 게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대기업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고 사실 전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그 시절에도 사트라든지 그런 각종 인적성 시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똥가리 못해서 솔직히 대기업을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생각도 없었다가 운 좋게 이제 그쵸. 좋은 기회가 정말. 와서 맡아고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게 됐습니다. 네. 어때 화장품 업계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그 이유는 또 저 성격이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또 저 자신을 좀 꾸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의 사명이 뭔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슬로건을 갖고 근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외형만 꾸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한테 뭔가 스며들면서 그냥 외적으로 내적으로 제가 조금 아름답게 변화하게 해준 고마운 회사 같아요. 솔직히 뭐 불만도 있지만 네. 뭐 직장생활 불만이야 뭐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걸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었다. 나 자신을 조금 꾸밀 줄 알고 그리고 꾸미는 게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는 거 말고 나 자신이 좀 당차게 살아가는 게 전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10년이나 쭉 연락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항상 보면 에너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진짜 10년차 직장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맞아요. 에너지, 네. 그 액티브함 너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업계 처음 들어가서 막상 경험해보니 느끼는 화장품 업계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 좀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화장품 하면 사실 트렌드를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트렌드라는 건 항상 빠르고, 그리고 요즘엔 다 디지털 되니까 더 빠르고, 그래서 진짜 10년 동안 무수한 변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입사 시절에는 되게 중국에서 K-뷰티가 엄청 뜨던 시기여가지고 사실 뭘 해도 잘 되는, 그래서 너무 약간 모든 사람들이 좀 흥분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에뛰드가 로드샵이잖아요. 네. 그런 로드샵이 엄청 또 호황기였어요. 뭐 이니스프리, 맞아. 뭐 에뛰드, 한참. 뭐 타사, 뭐 더샘, 뭐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고양된 느낌이었는데 약간 뭐 사드 터지고 그러네. 네. 그러면서 점점 뭔가 하향세를 겪고, 근데 중국도 뷰티가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화도 좀 생기고, 네. 그러면서 또 좀 주춤하고, 또 원래는 저희가 아리따움이라는 또 맞아요. 올리브영에 대적하는 매장 유통 채널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화장품 남녀노소 하지 않고 올리브영으로 가는 유통시장의 변화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그러니까 채널을 조금 저희 잃은 거죠. 맞아요. 아무리 온라인 요즘 잘 된다고 하지만 네. 오프라인도 매출이 큰 그걸 차지하는데 이제 원 브랜드도 하향세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도 아리따움이라는 매장이 있었는데 조금 그게 주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가 지금은 어렵지 않나. 그러게요. 네. 그러고 보면 흥망성쇠를 정말 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우선은 굉장히 업권이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하는 데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건 없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임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더 받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는 담당들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또 여기 담당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저의 일들을 하는 거니까 엄청 크게 시장의 상황은 변동했지만 또 담당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뭐 엄청 또 급심하게 이렇게 시장만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현정님이 되게 그 직장 생활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분위기는 조금 침체되긴 했는데, 어쩔 수 근데 없죠. 그래도 스트레스는 뭐 팀장님, 뭐 상무님들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리더? 저희 저희 들으시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다. 10년 차 와우. 의식하면서 찍어야죠. 프로 직장인. 저는 힘든 게 아니죠, 사실.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도 안 그래도 그 화장품 업계라는 게 특히나 이제 브랜드사가 주도했었던 2010년대 시장이 네. 좀 있었던 거라고 네. 우리는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나 LG 생활건강도 굉장히 해외 매출 늘려나가면서 막 K뷰티 브랜드로 강력하게 좀 네.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급변하면서 오히려 브랜드사가 위축되는 시기로 좀 넘어가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또 유통사 입장에서도 올리브영과 강력한 회사들이 또 치고 네.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서 오는 아모레퍼시픽 직장인으로서의 불안감 같은 건 없습니까? 불안감은 없고 서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음. 회사가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채널에 팔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고 든든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 채널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서러움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판매해야 되고 판매처가 필요한데, 그 판매처의 어떤 리더십이 저희 회사에 있다기보다는 뭐 올리브영이든 다른 뭐 세포라든 뭐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올리브영 빼고는 다 철수했잖아요. 랄라블라, 롭스, 다 세포라, 철수했네. 시코르 남았네요. 신세계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이 앞으로 이 브랜드사는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될까요? 그걸 알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걸 알면 너무 좋겠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또 작은 기업들이 막 약진을 한다, 온수님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이제 ODM사 막 콜마라든지 그렇죠. 코스맥스 그 회사에서 너무 화장품을 잘 만들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 아니면 작은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빠르게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아까 트렌드는 빨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규모가 작을수록 되게 융통성이 빠르죠.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뭔가 시대상에 되게 잘 부합해가지고 이 작은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뭐 LG나 아모레가 조금 하향세를 겪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저 생각이에요. 근데 작은 브랜드들이 어쨌든 긴 역사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업은 저는 네. 롱텀이라고 생각해요. 숏텀이 아니라. 근데 이 작은 브랜드들이 이제 그래서 뭐 10년, 20년 가면 제가 리스펙을 할 텐데, 아직은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중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간전을 해보고 싶어요. 작은 브랜드들이 잘 되면 또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커진 회사가
계속 뭐 아모레나 LG처럼 유지할 수 예,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것을.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당장은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험이 되는 건 이게 사실이지만 예, 진짜 잘 된 건가 이게?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OK 불연이 갑작스러운 그쵸. 깜짝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럴만한데 갑자기 네. 이제 시즌이 끝나버렸죠. 네. 예. 너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력을 어떻게 보면 이 롱텀으로 지속성으로 우리는 증명해내야 된다. 네. 그 중에서 이제 AP, LG 생명이 네. 지금 그런 시스템 역사라는 네. 거는 함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한 포인트 네. 같거든요. 사업이나 기업이 계속 가는 게 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자영업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빨리 막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회사도 지금 위기의 순간이지만 또 긴 역사로 봤을 때 이건 한 점일 뿐 다시 이게 하락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리고 LG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있잖아. R&D도 그렇죠. 갖고 있고 제조를 네. 직접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무시 못하는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뭐 고루하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걸 또 반대로 좋은 점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희 회사가 진짜 품질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화장품은 얼굴에 바르는 거고 요즘 또 이너뷰티에서 건기식도 저희도 개발 많이 하는데 먹는 거는 저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말 자부하거든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 BM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건너서 그냥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뭐 QC가 좋대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라 더 자신 있게 품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우리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이 본연의 기술력, 품질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꿋꿋하게 이 사업을 해나가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뭐 AP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잘 해나갈지 뭐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냥 회사의 방향성을 말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은 좀 작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고민하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뭔가 돈과 명성을 얻으려면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되고 근데 그 해외 시장이 저희는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 아마 이제 기사 보시면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뷰티의 본고장 유럽이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좋은 뭔가 결과나 성과 같은 것들을 내면 저희한테도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기업 문화나 뭐 분위기 이런 측면에서 AP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저희는 건물이 너무 예쁘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게 복지다 사실. 와, 근데 네. 그걸 또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많죠. 경력직에서 건물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진짜 너무 최고의 복지 아닐까? 되게 예쁘고 네. 그건 이길 수 없겠네요. 이길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업 말고도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자율퇴퇴근제. 자율 출퇴근. 너무 당연해가지고 저는 그게 막 엄청 좋은 건가 했는데 이게 직장인 분들이랑 약속 잡을 때 어쨌든 구육에 얽매여가지고 일찍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하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0시부터 3시라고 코어 타임 그때만 지키면 언제 또 이전에 출근하든 아니면 퇴근을 하든 좀 상관이 없어가지고 좋다. 사실 오히려 반차도 어쩌면 안 써도 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 느껴지는 장점, 예를 들면 직무에 대한 어떤 기회가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네. 질문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삼성은 사실 네. 직무 이동 저는 어렵다고 좀 들었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보면 뭔가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음. 들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좀 마음만 먹고 기회가 되면 옮길 수 있는 거여서 내가 조금 취준생들 중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 하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다라고 눈이 띄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이동이 쉬워가지고 커리어 세팅을 조금 다시 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좋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제 뒤에서 네.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기획부터 BM, 네. PM, 뭐 네. 마케팅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네. 이건 다 현정님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이제 회사의 의지 뭐 반, 현정 의지 반, 뭐 어땠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처음에 입사는 제가 영업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배치가 교육팀으로 됐어요. 그러면 약간 그건 타이죠. 와, 네. 타이네. 네, 타인데 좋았다. 영업관리인데 교육으로 됐는데 오히려 좋았다. 왜냐면 저는 원래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고 맞아.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걸 회사가 알아본 것 같아요. 얘는 영업관리보다는 그냥 교육팀에 가가지고 뭐 PPT 만들고 교육자료로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이게 어울리는 애구나라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첫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뷰티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육팀이면 화장품을 알아야 교육을 하잖아요. 뭘 한다고 교육이라. 네, 그니까요. 내가 그게 뭘 조금 한다고.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선배들이 너무 빠삭하시니까 오히려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있는 팀이어가지고 아티스트 선배한테도 배우고 정말 실제로 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뭐 스피치 실력부터 전반적인 걸 다 배워서 오히려 초년생한테 너무 좀 호재였다. 야, 많이 빨아먹. 네. 야, 이 흡수 그쵸? 잘하셨네. 네, 흡수를 잘했죠. 와, 흡수를 잘하고 그대로 이제 또 교육하고 얼마나 있으셨어요 여기? 한 4년 있었어요. 네. 이렇게나 오래 네. 있었구나. 네, 근데 와. 저는 또 교육만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이 고객 서비스 경험 같은 거 기획하고 출고하는 팀이어가지고 막 측색기 개발해가지고 퍼스널 컬러 측정하는 거 방금 욕하신 거예요? 측색기 색색. 네, 그런 게 측색 있구나. 피부톤을 측정하는 왜 퍼스널 컬러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거 네. 그때부터. 네, 유치원. 그런 교육팀에서 그런 것들 했죠. 어허. 아.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 교육팀은 화장품 회사의 지원 부서예요. 그렇죠. 화장품 메인 회사의 아니죠. 현업이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고 뭐 마케팅을 하고 그렇죠. 판매하는 영업 이게 현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네. 아 진짜 열심히 제가 뭐 하면 열심히 준비하죠. 그니까요. AP 탑 마케터는 뭐야? 나 이것도 지금 처음 보네. 이거 보셨습니까? 네, 네. AP 탑 제목. 마케터. 선생님의 최종 공부. 탑 마케터 맞나? 네, 탑 마케터죠. 근데 요즘 기세는 좀 탑 마케터 같아요. 기세는? 맞습니다. 기세만큼은. 세상에 기세로 사는 거예요. 측색기 네. 하시다가 이제 지원부서 네. 성격이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거기서 한계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업을 이제 그 브랜드 마케터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 브랜드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 자신감이 진짜 없었어요. 취준 시절 때도 자신감이 없었지만 회사를 입사하고도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스펙도 뒤에 물어보실 거잖아요. 또 제 스펙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동기들이 너무 잘난 거지. 그리고 당시엔 아모레가 너무 외국대 나온 친구도 많고 막 진짜 막 중경외시 막 다섯 뭐 서울대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좀 어쨌든 그런 학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위축이 많이 됐죠. 그리고 지원부서에 있다 보면 현업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들이랑 얘기할 그럴 때 수 있죠. 잘 못 끼겠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 4년을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브랜드 마케팅인데 내가 그 팀에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이 이제 집으로 가시면서 이제 아모레 브랜드에 너를 추천을 해주겠다. 옮겨주겠다. 근데 저는 마케팅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 BM, 화장품 만드는 부서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리고 너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른다. 그냥 난 추천만 해줄 수 있다. 근데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저 추천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덜컥 또 잘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됐을 때는 좀 기분이 막 엄청 좋진 않았어요. 반 반 좋았어요. 좋았겠네. 절반만 좋았어요.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MC인데 그리고 어쨌든 이동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계열사랑 아모레퍼시픽이랑 또 아니, 너무 생각보다 다른 거니까. 문화가 다르거든요. 실제 퇴직원도 써요. 퇴직원도 쓰고 입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저는 에뛰드 사람들이랑 엄청 친한데 아모레 사람이랑은 다시 진짜 어울려야 되는 거니까 너무 겁나죠. 그렇게 이동을 해서 조금 엄청 절반의 기쁨? 그래서 네,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BM. 회사 생활하면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절반의 기쁨이었는데 거의 이제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퇴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우. 그게 그러니까 도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또 저한테 제품 개발을 시키시고 아니면 기존에 잘 나가던 상품을 이제 AD라는 표현, 바꾸는 걸 AD라고 하는데 그런 뭔가 미션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원부서에 있다 보니까 현업 용어 같은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4년 차, 5년 차여도 거의 ABC 다시 배우는 약간 신입사원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차가 4년 차 너무 깜찍한데 난 그래도 신입은 아닌 것 같아 또. 그쵸? 한 4년 그치, 되면 그치. 신입은 아닌 신입은 거잖아요. 아니지.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뭐 하기가 알려주세요 막 약간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난 모르겠고 당장 제품은 내야겠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다가오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또 저는 노력으로 커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밤 11시까지 일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단어를 못 알아듣겠으니까 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녹취록을 일상화돼 바로 AI가 네. 막 스크립트 해준다며요. 네.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렇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본을 주말에는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와. 이렇게 스크립트화해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BM한 친구한테 이거 단어 뭐야? 뭐야? 약간 이러면서 단어 공부부터 네. 다시 빡세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3개월밖에 안 했어요. BM. 네. 근데 엄청 빡세게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엄청 그때 빡세게 했어요. 맞아요. 뭐 BM에 대한 이야기 이제 프로세스를 네. 뭐 이제 그 연구소를 하는 네. 과정부터 충분 이제 네.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뭐 출시하기 위한 뭐 프로토타입까지 네. 뭐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또 돌이켜보면 너무 또 감사한 기회였는데 저한테 가분하게 많은 롤을 주셔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접하고 나왔달까? 기간은 짧은데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고 밖에서 ODM 제품 만든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고 그리고 스킨케어 BM이랑 메이크업 BM은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저는 스킨케어도 만들어봤고 메이크업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스킨케어 중에서도 그 로션이라든지 크림 뭐 스킨 말고 선크림 있죠. 선크림은 또 다른 종류예요. 왜냐면 맞아. 그건 기능성이잖아요. 그럼 또 그건 근데 전 또 선크림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요, 저는. 네. 그 오픈했을 때 에. 지원 서포트 안 해준다고 좀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선크림이라는 걸 만든 담당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뭔가 시야가 한 제품군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또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선크림이 미국으로 가려면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OTC 선이라고. 근데 전 미국 선도 끝까지 이제 출시는 못했지만 초석을 다진 롤이 저였거든요. 와우.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걸 1년 3개월 만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BM을 하면서 너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좀 남들의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많이 부닥치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담당들과 조금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에 에뛰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네요. 예를 네. 들면 팀 내에서의 어떤 네. 교류나 네. 뭐 주고받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끈끈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타 네. 부서랑 서로 네. 교류하고 네. 소통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전달해 어떻게 하셨지?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와서는 모든 부서들이랑 이제 맞아요. 소통을 매일매일 해야 네. 되니까 연구소 있는 네. 사람들도 안 도와줄 그쵸. 수도 있고 네. 그것도 바쁘니까 네. 마케팅 팀도 그쵸. 자기네도 제품 여러 개인데 그쵸. 맞아요. 현정님 제품 네. 밀어줄 수 없을 테니까 영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엄청 마음이 네. 많이 상하셨겠는데요. 그러면서 속상했죠. 나한테는 어쨌든 너무 소중한 새끼니까 내 제품이. 그치. 네. 그때 많이 배우셨겠네. 진짜 이때, 많이 배웠어요. 이때 레벨업 많이 네. 하셨겠다. 내가 제일 싫고 제일 퇴사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경험하기 잘했다. 내가 그리고 못할 것 같다는 직무가 BM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회사 생활에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 경험을 찐으로 경험한 게 BM의 1년 3개월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을 네. 알려준 기간? 야, 이때가 BM이 되게 현정님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네. 제 친구들 면접 준비하면서 네.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혼자 하는 데는 익숙한데 같이 하는 거 싫은 사람, 되게 불편한 사람, 들이랑 일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네. 현정이 많이 네트워킹과 조직 생활에 대한 맞아요. 부분에서 레벨업을 네. 엄청 많이 현실 하셨겠다. 감각이 좀 생기고. 그치. 네. 이상적으로 생각하자. 네. 왜 안 네. 도와줘? 근데 여전히 좀 여전히 좀 이상적이긴 한 것 같은데 동기가 자꾸 너는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정도의 차이지. 이상적이고. 맞아요. 네. 정도의 차이죠. 네. 저도 이제 뭐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감을 네. 가질 거냐 아니면 이상 없이 그냥 현실만 네. 추구할 거냐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현정님이 그런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정님의 장점인 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요새 신입분들은 그러면 어떤 스펙 가지고 있나요? 근데 진짜 그 스펙은 상향 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선배들이 나 같았으면 못 왔다. 어떻게 그치, 그치. 입사하냐. 너무 좀 빡세다.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후배를 바라보면 저도 만약에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입사라고 하면 그럴 정도로 뭐 문과생, 이과생, 아니 학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너무 쌓아온 커리어들이 화려한 것 같아요. 기술도 많고. 저도 이제 후배를 관리하다 보니까 리더의 마음이 좀 이해된달까?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땐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윗분들이 하는 어떤 지시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오더를 내리고 뭔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 리더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리더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시켰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옴스잡스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 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